자, 오늘은 622쪽에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자, 그게 배시고. 자,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제도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있겠죠. 뭐 농업인일 수도 있고 비농업인일 수도 있고 뭐 농업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자, 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예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자, 주말 체험 영농은 주말마다 취미삼아 농사 짓는 거 말하죠. 자,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내야 돼요. 무슨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계획서를 내라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계획서를 내라. 뭐 하자는 이야기냐 이 말. 예. 그럼 이거는 취미삼아 농사 짓는 게 아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억지를 부르는 면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이런 부분은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거 다 문제가 됩니다.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계획서를 내라.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느냐. 작년에 한국토주택공사 직원이 농지 투기를 했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목적으로 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 하려면 뭐 내라? 계획서 내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어디에? 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시군 면장은 확인을 하겠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다가 원칙적으로는 7일 내에 물론 4일 내에도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만 발급받을 때는 4일 내에 14일 내도 있습니다. 자, 투기 목적,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지증 발급할 때는 14일 내에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지증을 발급을 합니다. 이 발급한 농지증을 첨부해야만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농지증 발급이 안 되겠죠. 그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자, 그래서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증을 발급해 주면은 이게 첨부되어야 농지는 소유권 등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한 줄치입니다. 시장 줄치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구청장 줄치고 또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업장 또는 면장 줄치고 또 갈로 뛰어넘으시고 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누구한테 발급받아라?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입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자, 줄치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기억 체크해서 보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니은 체크해서 보시고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고 그다음 리얼 체크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체크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유농지 분할할 때 자, 그리고 기억에 시완서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럴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게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취득 시효를 배울 거예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방금 체크해 준 것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참고하시고 자, 옆 칸에 보면 창고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622쪽에 그 조그만한 글씨 있죠. 창고 두 번째 거. 이게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제한한다. 즉 농지증 발급을 안 해주겠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시구읍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가 줄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줄쳐서요. 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군면장은 줄칩니다.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자,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 초과할 경우 그렇게 줄친대요. 자, 한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는데 공유관계로 취득해요. 그런데 일정 수 조례 정한 수 초과해서 공유관계로 취득할 때는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 뭐냐? 작년에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농지를 투기를 하죠. 큰 농지 하나 구입해서 10사람이나 15사람들이 그 농지를 쪼개기 했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군면장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줄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즉 농업법인이 뜻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줄침돼요. 자,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같은 걸 영위하게 되면은 해산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해산해야 되죠. 자, 그런 청구 요건에 해당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이 뜻이요. 이게 뭐냐? 자, 위에 작년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 큰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10명이나 15명이 쪼개기 했죠. 쪼개기 하니까 옆에 그걸 지켜보던 농업인들도 야, 우리도 하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영농조합법인 아이가. 그럼 우리는 영농조합법이니까 정농조합법인 명의로 자 농지를 사가 우리도 쪼개면 안 되나? 따라 하다가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도 자 이런 농지를 구입해서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은 자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농지증 발급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박살 내버려야 되죠. 근데 박살 냈어요. 다 봐줬잖아.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현 정권이 비판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왜 부정을 보면 눈을 감느냐 이 말이에요. 예. 눈을 부릅뜨고 박살 내버려야 되죠. 예. 자 어쨌든 그런 취지로 만든 규정들이에요. 자 옆에 가서 발급 절차 보시면은 발급 신청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이 자 포함된 그다음 줄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여기 그만 줄치시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은 시군면장에게 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은 농지를 취해서 저렇게 농사 짓겠다는 계획서인데 올해 돌아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무슨 계획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주말체험 영농은 취미삼아 농사 짓죠. 자 그래서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그냥 계획서에 대충 나 지금 생각은 콩 심을 생각이다. 단 내일 되어서 팥으로 바꿀 수도 있다. 무슨 계획서가 그 모양이에요. 말이 안 되는 계획서죠. 예. 어쨌든 이걸 넣어놨어요. 자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서 발급 신청해라 이 뜻이요. 그 박스 안에 기억년 댓글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참고하시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시군면장은 자 줄칩니다.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줄친대요. 이럴 때는 농림축산식품령이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발급기간, 시군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줄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원칙에 며칠? 7일. 작년에 4일이었는데 3일이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로안에 줄칩니다.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4일. 농지원의 심의 대상이 될 때는 14일 내에 신청에게 농지증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쳐보시고 4번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죠. 자, 기역, 미연, 티끌, 리을, 미음이 있는데 우선 보셔야 될 것이 미연입니다. 미연. 자, 거기에 줄칩니다. 농지 전용 허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계획서는 내지 말고 농지증은 발급받아서 자, 농지 취득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때는 계획서 안 내는 이유가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하면 농지를 농업 생산 등에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에요. 농지 전용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죠. 그럼 다른 용도로 쓰니까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획서는 내지 말고 발급만 받아서 농지를 취득해라 이 뜻이죠. 나머지 기역, 뒷글, 리을, 미음은 참고하시면 돼요.
자,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이 되어 있죠. 1번에 시급 면장은 자, 법 8조 2항에 따라 제출되는 그 다음 절차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졸치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 서류 보존기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씁니다. 10년입니다. 보존기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 5번에 농지 위탁 경영을 합시다. 위탁 경영이라는 것은 자,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신의 농작업 전부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타인에게는 보수를 줘야 되죠. 가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촌 지역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품삯 주고 다른 일손을 빌려와야 되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은 함부로 못해요. 그래 보시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하려면 박살인 사유가 있어야 위탁 경영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병력부에 따라 징집 소집될 경우 우리 군대에 징집 소집되죠. 그럴 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고 2번은 밑줄 칩니다. 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도 위탁이 됩니다. 자, 국내 여행이 아니고 뭐 국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10년을 해도 위탁이 안 돼요. 국외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줄칩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때. 자, 이럴 때도 위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을 때는 위탁이 되는데 기억에 줄칩니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도 위탁이 됩니다. 자, 자기가 다쳤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자, 그러다가 치료기간에 3개월 이상이 되죠.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암에 걸렸을 때는 얼마 이상 치료해야 돼요? 뭘 3개월이라 부상과 암을 구분을 못하네. 병에 걸리는 것과 다치는 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 다치는 것을 부상이라 하죠. 사고가 났다든지 우연하게 실족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치는데 암이라는 건 질병입니다. 질병. 그게 저 앞에 질병이라 해놨잖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 걸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위탁이 됩니다. 네, 그건 치료기간 관계없습니다. 그럼 임신 중이면 아니 몸에 이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없어요? 그럼 임신 중에는 위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는 법에 있어요. 있는데 이 책에 다 빼먹단 말이죠. 임신 중일 때도 위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출산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나야 위탁을 할 수 없을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나이 드신 분들은 3치를 했습니다. 21일 몸조리했다. 지금은 6개월 미만입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일 때는 위탁이 됩니다. 6개월까지. 자, 그래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거 끝나면 책에도 정리를 하죠. 거기에 다 적어줄 거예요. 책에도에다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용 정진 사업이나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할 수도 있고. 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에 부족해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해서 봅시다.
자, 농지 처분. 자, 농지가 정당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농업 경영 이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유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1년 안에 처분하시오라고 고지를 합니다. 자, 그럼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농지는 1년 안에 처분기나 의무기한 내에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처분을 하세요라고 명령이 나와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돼요. 자, 처분할 데 없으면 한국 농어촌공사 같은 데에 자, 매수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해 줄 수 있습니다. 팔 데 없으면 여기다 매수 청구해라. 자, 근데 6개월 내 처분 명령 받고도 또 처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자, 개별 공시지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매년 1회 자,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언제까지? 해당 농지를 처분 시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논리나면은 이 처분 제도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1년 내에 농지 처분 의무기한 내에 자,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이때 안 팔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줍니다. 이 1년 안에 처분 의무기간에 자기 농업 경영에 다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자기 농업 경영에 다시 쓴다. 안 그러면 팔려고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를 해줍니다. 여기 있는 6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유예해줘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자기 농업 경영 이용하고 아니면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 동안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되면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해당 농지에 처분해야 할 의무를 소멸시켜 줍니다. 안 팔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딱 한 번 안 팔 수 있도록 딱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1년 안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들어오고 이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처분해야 돼요. 처분할 데 없으면 노총공사에 매춘가야 됩니다. 자,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되어서 결국은 농지는 농사에 농업경영 이용해라는 뜻이죠.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분강제를 시킨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줄칩니다.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의 갈로 떼놓으시고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이 가족관계 세대원끼리는 처분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처분 사유는 밑에 여러 가지죠. 공권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여러 가지가 뻑하면 이렇게 논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소개 안 된 내용들 다 이렇습니다. 뭐 하나에 보면 열 몇 가지씩 들어가 있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지면 수십 가지야.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다 보고 공부를 하냐. 그래서 이럴 때 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충 노는 것만 찍어주죠. 여러분 노는 것만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거기 1번 체크해서 보시되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랑, 질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자유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구청에 인정하면은 처분해라 이 뜻이에요. 2번 체크해 보시고 농지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거기에 4번 체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랑, 질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인정할 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 주말마다 농사지로 가야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면은 주말마다 가셔야 돼요. 안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체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자, 이 7번은 또 앞에 중요한 말을 또 빼묻었네. 7번에 농지를이란 말 있죠. 그 앞에다가 이래서 넣으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이 말이 빠졌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우리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했다는 것은 농지를 농사에 쓴다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건물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취득한 자가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목적이 건물로 설치할 목적이라면 2년 안에 건물 짓도록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분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체크. 농지 소유사를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는 자, 옆에다가 씁니다. 초과분이라 쓰세요. 자, 초과분에 한해서는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일단 그런 점만 보세요. 지금은 옆 페이지 가면은 심화 부분은 5, 6월 달에 보시고 양갈로 이번에 농지 처분 통지 봅시다.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년 안에 농지 처분 의무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 농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놀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하세요라고 고지해 준다 이 뜻입니다. 자, 처분명령 매수 청구 보시면 처분명령 시장 갈로 떼놓으시고 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줄칩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기억에 줄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까지 줄칩니다. 그것으로 판명이 되면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니은에 줄칩니다.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 우리 1년 안에 처분해야 되죠. 이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법인이 거기에 줄치고 농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줄칩니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끝까지 줄치네요. 시장구청에 인정할 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 매수 청구. 농지 소유자는 줄칩니다. 처분 명령을 받으면 밑에 있죠. 한국노총공사에 다음 서류 첨부해서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자, 박스 안에 있는 첨부 서류에 관한 건 참고하시고 매수 청구 시 기준 가격 봅시다. 기준. 한국노총공사는 매수 청구 받으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갈로 띄어놓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 매수를 할 수 있다. 줄치고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융자는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처분명령 유예라고 들어가 있죠. 자, 시장 갈로 떼놓으시고 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칩니다. 처분 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어떨 때 기억에 줄칩니다. 해당 농지를 자인업 경영에 이용을 했다든지. 니은에 한국노총공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와 줄칩니다.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3년 동안 처분 명령을 유예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뭐 열어보시고 3번 보세요.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 받은 후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 의무에 대하여 자, 줄칩니다. 처분 명령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 3년 동안 계속 처분 명령 받지 않고 자기농 경영에 이용을 했죠. 그리고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 동안 안 팔렸다. 그러면은 이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처분 의무 자체를 어떻게 해주겠다? 소멸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참고는 문제 풀이 때나 보세요. 넘어가세요. 자, 이행강제금 봅시다. 자, 부가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다음 줄칩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중 더 높은 가격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1번에 처분명령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 중인 등 대통령이자는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 그게 줄치고 2번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기한을 정하였음에도 줄칩니다.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앞에 중요한 말 다 빼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는 2번은 자, 우리가 농지를 주택지로 쓰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거예요. 불법으로 전용했을 때는 처벌되고 다시 농지로 복구시키라고 원상회복 명령이 나가죠. 그걸 말합니다. 그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부과 절차에 문서에 의한 계고 시장군수구청장 이행강제를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강제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가에서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 기준하여 줄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를 매년 1회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처분명령에 따른 이행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 처분명령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줄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징수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6번, 7번은 다 우리 걸 따라 보세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여러분 시험에 농지법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면 이건 와요. 농지증과 이거 두 개 나옵니다. 왜? 작년에 올해 개정된 법이니까 이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토지대공사 직원들이 투기로 인해서 농지증 제도가 개정되고 처분 제도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이걸 냈어요. 개정상 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해 또 물어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제3장의 농지 이용. 자, 농지 이용은 농업인이 하죠. 농업인과 관련된 내용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번에 농지 이용 정진 등에 있어서 1번 농지 이용 계획은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2번에 농지 이용 정진 사업이라 들어가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자, 그 밑에 2번에 대리경작 제도라 들어가 있죠. 자, 대리경작 제도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봅시다. 대리경작자의 지정. 대리경작자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대신 경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유휴농지, 특별한 사유 없이 놀고 있는 농지죠. 자, 그러면은 이 유농지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휴경농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휴경농지는 휴식하고 있는 농지예요. 거기는 대리경작 지정해서는 안 되죠. 휴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옆에 조만한 글씨 심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유휴농지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그 읽다가 물어보면은 엉뚱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쓸 때, 책을 쓸 때는 이래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에는 자, 거기 심화 옆에다 쓰세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 농지라고 쓰세요.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버뜩 알지. 그 이상하게 그래 써놔니까 네, 딴소리 하겠다, 딴소리. 자,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 농지. 자, 그래 썼어요. 자, 거기에 5가지, 밑에 몇 개고? 7가지는 대리경작 지정 못합니다. 1번에 지력정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줄칩니다. 휴경하는 농지. 이런 휴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리경작 지정 못합니다. 2번에 자,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자,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 정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줄칩니다.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 지정해서는 안 되죠. 휴식하고 있으니까. 1번, 2번은 휴경하는 농지죠. 자, 3번에 줄칩니다. 농지존용 허가를 받거나 자, 그 다음에 농지존용 협의, 자, 갈로 띄어넣으시고,를 거친 농지는 자, 4번에 줄칩니다. 농지존용 신고한 농지. 이거는 농사 짓는 농지입니까? 다른 용도로 쓸 농지입니까?
양도 다른 용도로 쓰니까 이게 대리경작 지정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줄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받거나 협의 거친 농지나 6번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신고받거나 협의 거친 농지. 자, 이런 용지도 농사에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대리경작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 읽을 때 유후농지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섣불리 보면 읽을 때 이런 뜻인지 모르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다음의 6가지 농지는 대리경작 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쉽게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고쳐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옆에 가서 유휴농지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를 그 다음 줄칩니다.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이 정한 바에 따라 유농지를 경작하는 자 신청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지정도 되고 신청받아도 되고. 양갈림의 지정 절차는 5, 6월달에 보시고 내려가서 3번에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그럼 대리경작자는 누가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농업인,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부터 비역까지 해당되면 안 돼. 기역에 보면은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자나 2번에 니은에 처분 명령 받고 처분 명령 대상 농지 처분하지 않은 자.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농지 처분 의무가 있네. 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다든지 처분 명령 받고 농지 처분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런 자는 자기 농지도 지금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리경작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외.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줄칩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줄치고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줄칩니다. 생산자 단체.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에 따른 줄칩니다.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경작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에요. 자, 곤란할 때는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대리경작 기간은 줄칩니다.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몇 년? 3년이에요. 지로 직업은 대리경작자는 줄칩니다.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한 바에 따라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10%를 토지 사용료로 주라 했듯이요. 자, 6번의 대리경작자 지정 해제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넘어가서 농지 임대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를 임대차를 한다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하려면은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6번까지 해당돼야 되죠. 읽어보면은 사실상 임대, 사용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뜻이에요. 다 풀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는 이걸 잘 안 물어요. 물었던 지문은 동그라미 1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2번이 옆 페이지에 있죠. 찾았습니까? 자, 몇 살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의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을 넘었을 때, 5년을 넘었을 때는 그 농지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한번 묻고 그 외에는 참고하세요.
자, 내려가서 양갈로 이번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종료.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 한 줄칩니다. 임차인 사용대차이니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구청장이 밑에 줄 임대차 사용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택을 임대차에 빌렸죠. 내가 빌렸지만 안 쓰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라에서 니 안 쓰네, 니 임대차 계약 종료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농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빌려놔갖고 농사 안 지으면은 그 계약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임대차 사용대차의 계약 방법. 1번 임대차 계약갈로 떼어놓으시고 사용대차 계약갈로 떼어놓으시고는 줄칩니다. 서면 계약이 원칙. 구두 계약 안 됩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은 밑줄 치시고 그 다음 그냥 봅시다.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 관할하는 줄칩니다.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 있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공면적 확인받고 해당 인도 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임대차 기간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다만 단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이 제한 농지 경우에는 줄칩니다.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년 이상짜리가 옆에 창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단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이 제하는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1번 농지 임차인이 법 2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을 줍니다.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는 임대차인의 5년 이상이에요. 2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줄칩니다.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이죠.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5년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자, 1에 따른 기간 3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에 따른 기간 3년,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줄치고. 다만 임차인은 자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임대인은 그게 동그라미. 자, 임대인은 이항에도 불구하고 자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이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즉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 임대인이 3년 5년 미만 정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병이나 징집, 취약을 했다든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했다든지 등등 뭐 1, 2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이나 5번 임대차 계약 조정에 관한 것은 5, 6을 따라 보세요. 옆 페이지 6번에 묵시의 갱신 보시면은 임대인이 자 임대차 기간 줄칩니다.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적어도 조건에도 바꾸면 몇 개월 전에 바꿔라? 3개월 전이죠.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임대인지 승계한 것을 보고 강규정. 이 법에 위반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국공농지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그다음 줄칩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해서는 법 24조부터 밑에 줄 법 26조 1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럼 앞에 있던 모든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안 한다? 국공유 농지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용에 관한 거고 농지 보존 등에 대해서는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